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수틀에 관련된 제가 아는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깨알같이 한번 스크립트 적어놨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저기 밖에서 공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공사가 지금 며칠째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빨리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수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수틀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틀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나무 수틀, 대나무 수틀은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이 원목 수틀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원목 수틀의 이 옆 두께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얇은 만큼 확실히 더 이 원목 수틀보다 저렴합니다. 1,500원대에서도 인터넷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저렴하지만 단점이 좀 치명적이에요. 원목 수틀에 비해서 대나무 수틀은 얇기 때문에 잘 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으면 동그라미지만 뺐을 때는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만큼 또 얇아서 이 원단을 수틀에 꼈을 때 지지해주는 고정력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잘 빠져서 다시 또 조여주고 다시 껴서 또 조여주고 이걸 좀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사 부분이 대나무 수틀의 경우 저렴한 버전이라서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되게 힘줘서 뻑뻑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대나무 수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냥 저렴하게 초보자분들이 구입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작할 때는 너무 좋은 소재지만 조금 더 오래 쓰고 작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점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원목 수틀을 추천드려요. 원목 수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데요. 대나무 수틀보다 이 나무 두께가 훨씬 더 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 굵기만 보시잖아요. 옆으로도 훨씬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큰 원단을 고전할 경우 큰 두께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원목 수틀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회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산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만들진 않고요. 독일 브랜드인데 터키에서 OEM으로 제작해서 터키에서 수입이 됩니다. 퀄리티가 사실 단연 가장 좋은 브랜드고요. 동대문에 가면 이 원목 수틀 중에 가장 비싼 게 이 독일 수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산 수틀이에요. 제가 이 같은 사이즈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너무 유사하고 너무 비슷해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와중에도 발견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독일산 수틀이 조금 더 가벼워요. 같은 나무 사이즈인데도 조금 더 가벼워서 손목이 덜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무게 차이도 정말 미세한 차이여서 사실 저는 이 중국산 수틀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독일산 수틀의 특징은 옆에 이런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 마크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마크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게 새겨져 있고요. 중국산 수틀은 그 어디에도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독일산 수틀이라고 해서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쓰면서 느꼈던 조금 거슬렸던 점들은 여기 보면 나무 빈틈들 보이시죠? 여기도 나무 벌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완벽한 마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단연 최고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치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수틀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고요. 제가 2번째로 느꼈던 거는 이건 모든 수틀에 해당되지만 이 쇠를 돌리고 나면 나중에 손에서 쇠 냄새가 나요. 저는 그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나사를 돌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면 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그거가 단점이었네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독일산 수틀이니까 어떻게 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나사 못을 돌려서 헐렁헐렁하게 해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사가 없는 이 원목만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밑에, 원단 밑에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나사 못이 있는 부분을 원단 위에 올려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로 쓰면 다시 또 장력이 유지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잘 낀 다음에 나사를 있는 힘껏 돌려주세요. 가능한 한 세게 돌려주시면 나중에 되게 장구나 북 소리 나는 원단에서 소리가 나요. 그게 최고의 좋은 상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팽팽하죠? 들어가는 부분도 없죠? 엄청 팽팽해요. 네. 연주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고 팽팽하게 해서 술을 놓아주세요. 이래야 바늘이 통과할 때 소리도 아주 좋고요. 원단이 울지 않고 아주 좋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틀은 바로 이 플라스틱 수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수틀인데요. 이거는 ABC라는 가장 저렴한 네이버에다가 플라스틱 수틀식 치고 최저가 누르면 이 ABC라는 브랜드가 뜨거든요. 그 저렴한 수틀이고요. 얘는 크로버라는 일본의 조금 비싼 브랜드죠. 이 마감이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 크로버 제품의 플라스틱 수틀입니다. 이 ABC 제품도요. 사용해보면 되게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고요.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수틀의 장점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가벼워요. 단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 심지어 조금 더 이게 작은데도 훨씬 무겁거든요. 이런 가벼운 점이 정말 장점이고요. 또 플라스틱 수틀은 색감이 되게 다양한 컬러들이 나와 있어요. 뭐 연핑크, 라임,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서 내가 술을 놓을 때 더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돌리는 부분도 크로버 같은 경우는 나사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씌워서 돌리고 나서도 손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볍고 예쁘고 손에서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수틀입니다. 이거는 저렴한 ABC 수틀인데요. 얘도 퀄리티 아주 괜찮고요. 크게 아직은 흠잡을 만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치만 이 나사 부분 이거 쇠냄새 좀 나겠죠? 네, 많이 나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플라스틱 수틀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플라스틱 수틀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25번사, 면사만 왔다 갔다 하면 이 팽팽함이 유지가 잘 됩니다. 그치만 이렇게 조금 두꺼운 4번사나 울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술을 놓을 경우 아무래도 나무 원목보다도 대나무보다도 표면이 부드러워서 너무 매끄럽잖아요. 이게 금방 느슨해집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가볍고 부드러운 만큼 또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마찰력이 적으니까 이게 금방 느슨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플라스틱 수틀 엄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틀은 바로 이 고무 수틀입니다. 지금 되게 나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고무로 된 재질인데요. 이 수틀은 장식용 수틀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술을 놓을 때 원단을 고정하는 역할 외에도 이 자체로 마감이 예뻐가지고 오브제로, 그래서 액자처럼 장식할 수 있는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수틀입니다. 사용법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처음 사면 이런 고리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돌리세요. 돌리면 이게 느슨해져서 빠질까 하고. 근데 전혀 이 고리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장식용 이 침을 달기 위한 고리고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힘으로 이렇게 돌려서 힘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고무라는 재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만큼 따로 나사나 이런 걸로 고정하지 않고 타이트한 상태의 수틀을 힘으로 빼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밑에 플라스틱
흰 색깔 넣어주고요. 위에 이 고무를 올려서 있는 힘껏 다해 힘으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해줍니다. 자, 이 스툴의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식용으로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 자체로 술을 놓고 완성해도 너무 좋은 마무리가 돼요. 그걸로는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게 고무다 보니까 무거워요. 정말 유난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점이 참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따로 나사를 돌리거나 해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풀고 힘으로 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단이 팽팽하죠. 팽팽하게 잘 유지가 되지만 술을 놓다 보면 이렇게 장력이 또 늘어나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나사를 다시 조이면 되지만 이거는 다시 빼서 다시 껴주고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나사가 없어서 장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점, 그게 단점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고무, 플라스틱, 원목, 그리고 영상에선 없지만 훨씬 원목보다 얇은 대나무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스툴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실버스노우님, 지름 몇 cm짜리 스툴 구입해야 되나요? 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자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툴 사이즈가 이겁니다. 바로 이 사이즈예요. 이게 지름이 10cm고요. 얘가 지름이 12cm입니다. 그래서 8cm에서 12cm 사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잡기가 좋고 술을 놨을 때 손이 다 닿아서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커지면 이렇게 잡기도 어렵고 커버하기도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8cm에서 12cm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특히 클래스 같은 거 할 때, 큰 작품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을 채워야 하는 좀 큰 작품의 경우 이 스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수놓기 위해서 여기가 찝혀 들어가죠. 또 여기를 수놓기 위해서 이건 괜찮네요. 이거를 수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찝혀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원이 커가지고. 내가 예쁘게 공들여서 잘 살려놓은 스티치 볼륨들이 이 원단에 찝혀버리면 나중에 빼고 나면 너무 못생겨져요. 모양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단독 작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면을 채우거나 조금 더 큰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6cm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스툴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15cm, 16cm 정도 되는 큰 스툴을 사용합니다. 제가 정규 클래스를 진행할 때도 이 15cm 스툴을 쓰는데요. 이 정도 이런 사이즈가 될 경우 많이 작품이 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15cm 정도 되는 큰 스툴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확실히 이게 잡기도 어렵고 무거워요. 그렇지만 작품을 생각한다면 작품 사이즈에 맞게 큰 스툴을 사용할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8cm에서 12cm 사이에 이 정도 손의 크기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 스툴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티코스터라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15cm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5cm 이상 되는 큰 사이즈 스툴 하나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할 6cm 정도의 아주 작은 스툴 하나 이렇게 2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스툴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건 바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겁니다.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지금 위에 아래 다 붙여놨어요. 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보고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데일리 라이크라는 마스킹 테이프 많이 파는
그 브랜드도 좋고요. 저는 다이소에서도 많이 구매해요. 근데 이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약간 코팅된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마찰력 높여줘서 수tul 잘 안 빠지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러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의 살짝 마찰력이 생길 수 있는 거친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 추천드리고요. 감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작은 거 한번 감아볼까요?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지금 카메라 보면서 감다가 여기가 비어버렸어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고 야무지게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꾹꾹 눌러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왜 붙이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정말 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 우리가 사선으로 감으면서 사선에 이런 결이 생기죠. 나무 위에 매끄러운 거 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울퉁불퉁한 결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트를 이렇게 꼈을 때 고정했을 때 이 원단의 장력이 정말 팽팽하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술을 놓다 보면 아무래도 바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정말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껴놓은 수틀은 확실히 2번 고정할 필요 없이 튼튼하게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끼는 거 좋아하고요. 아마도 그 원리가 이 매끄러운 원단 위에 이 사선으로 만든 이 거친 면들이 마찰력을 많이 내줘가지고 애들을 꽉 잡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이는 부분이 위에만 감으면 되죠 하는데요. 사실 위에만 감아도 돼요. 그렇지만 아래까지 감았을 때 그 원단의 팽팽함을 고정해주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아래까지 고정해주면 얘네 둘끼리도 지금 맞물리는데 빡빡하거든요. 확실히 표면이 거칠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장력이 팽팽하게 잘 고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 하나 하는 것보다 위아래 2개 다 감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뻐요.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술을 놓을 때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고 아주 예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드 된 예쁜 수틀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수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장비가 좋아질수록 술을 놓는 즐거움이나 술을 놓을 때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오랫동안 더 술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뽕뽀를 자극하는 영상이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